일체법을 5가지로 나눈 게 색수상행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가, 우리가 많이 대승불교하고 서승불교를 자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색 안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존재가 색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5가지로 색수상행식이라고 이해를 해서 색이 나다. 그게 몸뚱이, 모양이 있는 몸뚱이를 색이라고 보고, 수상행식이 이제 느낌, 그 다음에 상은 지각이죠. 그 다음에 행은 의지, 그 다음에 식은 그 전체적인 식별작용. 이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그 나를 이해하는 5가지 측면이죠. 색수상행식.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자, 그러면은 그게 왜 모든 존재, 모든 현상으로 확대됐냐 하면, 그래서 이제 무사인의 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 없는 것이 낫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눈 붙일 뿐이니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을 것이나 지혜로운이라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임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거죠. 이게 진짜 일 없는 사람의 면목이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도리요, 문자 속에서 구하지 마라. 문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진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피로하고 피곤하는, 여기 이제 마음을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심동인데, 이제 마음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찬 기운을 들이마시면 이룰 것이 없다. 실제 그렇죠. 감기 들어요. 찬 기운 그냥 들이마시면. 한순간 연기하는 것. 이것도 한순간이 아니고 생각으로 바꾸세요. 일념이에요. 일념 연기예요. 일념 연기. 한 생각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는 거. 일념 연기를 우리말로 그냥 하면 한 생각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연기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한 생각 어디에 연하여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한 생각을 어디에 연해서 일으키면 이런 뜻입니다. 한 생각이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면 이런 뜻입니다. 한순간 연기하는 것이란 말은, 한 생각 어쩌다가 일으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생각을 어떤 연유로 일으키면, 이게 한 생각 일념 연기입니다. 한 생각 연기하는 것은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연기하여 일어난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무아고 무자성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 본무생멸이고 본무생사예요. 본무생멸. 그러니까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본무생사, 본무생멸. 이거를 자꾸 되뇌이면 생사가 본래 없다, 생멸이 본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여기는 본무생만 나왔어요. 무생만 나왔는데 이 4글자를 같이 외우세요. 본무생멸. 혹은 본무생사라고 해도 돼요. 생사가 본래 없다, 본래 없다. 생멸이 본래 없다. 그러면 생사라는 거는 연기한 것일 뿐이니까, 연기한 것이니까 실체가 없다. 그 말이 무하고 무자성이고 공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뉘앙스가 소승불교의 연기법하고 반야사상에서의 공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뉘앙스의 차이인데, 이제 소승불교는 어떤 연기된 현상에 초점을 둬요. 연기된 어떠한 현상은 모든 법이죠. 모든 법은 이제 법이 생이든 생하는 것도 하나의 법이고 멸하는 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일체의 법은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그리고 이걸 2글자로 줄이면 무하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에 와서는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뉘앙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요,
연기된 현상에 초점을 두고 그런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게 제법무아 사상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제법에 초점이 갖춰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의 공이라는 것은 연기하는 하나하나 그 자체도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연기할 것이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다르죠.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연기된 현상을 두고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자성이다. 이게 이제 수승불교는 이렇게만 설명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파불교에서 착각을 하는 게 연기되기 전에 어떤 이것하고 저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과 저것은 공이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자성이라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색수상 행식 이런 걸 여기다가 갖다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 4대 오원이니 4대를 이것으로 갖다 놓고 이걸 요소처럼 봐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헷갈림을 없애기 위해서 대승불교에서는 그 자체 오원이니 4대니 이것이라 하는 것조차도 저것이라 하는 것조차도 본래 없다. 이게 본무생사예요. 본무생사. 본무생사, 본무. 그러니까 여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그 차이점. 그럼 대승불교하고 수승불교의 갈림길도 거기에요. 그렇게 확실히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깨달아 삼승의 권학보살을 뛰어넘는 것이 낫다. 이제 권학보살이라는 말은 배우는 방편의 가르침인 권학은 배우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권학, 선문영광, 보살 삼승을 가리킨 이제 권학보살의 얘기는 삼승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을 권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때는 권력 권자를, 권세 권자를 가리키죠. 근데 여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권학, 권교라는 얘기는 방편의 가르침이 권교고 진실을 드러내는 게 실교인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권학은 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고 권학이 아니라 일불승인 실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근데 이 진짜 공부라는 말에도 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냐 하면 한 생각이라도 연하여 일어나면 그런 것은 본래 한 생각 연하여 일어난 것은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원래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 성문이니 영각이니 보살이니 하는 것인데 그것도 뛰어넘어야 된다. 거기에도 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임재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러서 일 없는 사람이다. 무사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사인을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 완전히 해탈해서 대자유 해탈인입니다. 대자유 해탈인. 여기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그냥 오직 지금 여기에 살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할 때 얘기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는 말하니까 말 신나게 잘하면 되고 듣는 분은 재밌게 들으면 되고 그러다가 질문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하면 되고 그래서 바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의문이 생기면은 얘기할 게 있으면 그냥 하고 뭐 듣다가 졸리면은 끄고 자버리고 뭐 체면상 이게 이제 끄고 나가면 안 되지. 졸리면 끄고 나갔대요. 왜? 얘 말하는 게 다 쓸데없다 그랬는데 아이고 뭐 제 얘기 들어서 뭐해 맨날 그 얘기인데 나는 알았어 하시는 분은 안 들어가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으면 공부는 할 게 없어요. 임재력도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보는 게 재밌으면 어차피 할 일 없고 뭐 누워 있어 봐야 심심하니까 또 연결해 보자 해가지고 하면은 몇 번 더 연결해 보십시오. 이제 한 두세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네. 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뭐든지 좋습니다. 그냥 하실 말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화면에 안 나오시고 이게 저기 듣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시거나 질문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데서 자기 질문도 명료해지고 저도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대답을 하다가 제 것도 정리가 되고 또 다음에 제가 또 미처 대답을 못하면 다음 강의할 때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느낌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떠세요? 김비 선생님 아직도 얘기가 안 되나요? 음소거하고 돼요? 되는데 저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얼굴을 못 보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시군요.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목소리는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유, 저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들어와도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서 사실 중간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김민수 선생님 아직 예, 윤 선생님 예. 마지막에 제가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그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 공에 대한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네. 그거 굉장히 사실 그 뉘앙스의 차이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승불교에서 연기법을 얘기할 때 그 연기법의 공식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했을 때 소승불교에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저것이라는 현상이 생겨나잖아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하나 생겨났잖아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가 생겨났잖아요. 그거를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게 제법무아예요. 연기설하고 제법무아가 직접 관계, 무아 연기는 사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할 뿐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승불교 연기법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저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무아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것 자체도 없다, 저것 자체도 없다 이렇게 강조점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승불교에서는 주로 연기해서 생겨난 현상, 연기해서 생겨난 현상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할 때 연을 조건이라고 흔히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자꾸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최초의 조건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떤 현상이 생겨나기 이전에 최초의 조건으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생겼다. 제일 원인을 찾게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다가 보니까 애초에 생겨난 뭐가 있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상정을 하게 돼요. 우리 사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야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부파불교에 와서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오온이나 사대를 이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부처님이 해설한 여러 가지 법문의 용어를 실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게 설일체 유부예요. 설일체, 일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부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설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상에만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요소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요소라고,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것도 원래 애초에 없다 이거예요. 그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연기되기 이전에 애초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가 공한 거다.
자성이 본래 없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면 자꾸 이것이라는 거는 뭔가 자꾸 애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인 사고가 그렇게 들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부파불교가 그 설일체 유부를 낳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반야사상이에요. 공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상에서는 그것 원래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것 자체가 원래 없다라고 강조가 그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연기설을 더 철저히 오히려 이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도 남방불교 쪽에서는 반야사상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연기법에 대해서 여전히 그 집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못하고 반야신경 자체를 남방불교에서 지금도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당연히 반야신경도 얘기를 안 하니까 용수대사의 그 중론도 전혀 남방불교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 대승불교에서는 그 용수대사의 중론이 반야사상을 집대성한 논서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의 나가르주나죠. 용수의 중론을 봐야 사실은 반야사상이나 공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에 나타난 공사상을 집약해서 정리한 논서가 나가르주나의 중론인데,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나가르주나를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고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까지 평가하는데, 남방불교에서는 아예 이름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유대교가 신약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것처럼 그래.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권하고 이 남방불교권하고 같은 불교인데도 전혀 얘기가 안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초기 불교 아함경을 다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같이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 가운데에 스리랑카나 미얀마 또 혹은 타이 이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남방불교에 심취를 해서 남방불교가 정통이고 이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한국에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가 진짜고 이 가나선이나 이런 거는 중국적 변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 그거는 중국 불교고 불교가 진짜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논쟁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아수라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수행을 통해서 초기 불교에서 그 부파불교하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이 등장하고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역사를 통사적으로 봐야 돼요. 통사적으로 보면서 왜 시대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불교에서도 쟁점이 됐는가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상황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초기 불교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서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 이제에서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일관된 흐름이 있고, 그 일관된 흐름하고 다른 뭔가 이 다르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정통이다 이단이다 얘기하면은 굉장히 웃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목사님, 네. 뭐 좀 하나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연결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그 처음에 관심 모든 연구 의문의 그 대상이 인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인간의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지. 네. 그래서 그 부처님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무아라는 말을 부처님이 쓰게 된 그 배경은
온 색수상 형식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아이다. 저는 이 부처님이 무아라는 게 바로 이런 걸로 지금 이해하고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무아 이론이 언젠가서부터 온 세상 우주의 생성, 발전, 형성 그런 이론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법이라는 말도 모든 존재와 현상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없다는 말도 온이 내 것이 아니다. 온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음으로써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건가? 거기에 초점을 뒀던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런 처음의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 언젠가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의미하는 무아로 발전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처님의 출발은 내가 왜 괴로운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내 삶이 괴로운 이유가 마지막에 깨닫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라고 알고 잘못 집착한 데서 비롯됐구나 라는 건데, 나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보니까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게 색수상행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일체법, 모든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체법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일체법이라고 한다면 일체법을 5가지로 나눈 게 색수상행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가, 우리가 많이 대승불교하고 서승불교를 자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색 안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존재가 색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5가지로 색수상행식이라고 이해를 해서 색이 나다. 그게 몸뚱이, 모양이 있는 몸뚱이를 색이라고 보고, 수상행식이 이제 느낌, 그 다음에 상은 지각이죠. 그 다음에 행은 의지, 그 다음에 식은 그 전체적인 식별작용. 이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나를 이해하는 5가지 측면이죠. 색수상행식.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자, 그러면은 그게 왜 모든 존재, 모든 현상으로 확대됐냐 하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이 색이라는 것이 나의 몸만이 아니고 나에게 파악된 모든 색이에요. 나에게 파악된 모든 색, 나에게 인식된 모든 색. 이제 그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 뭐예요? 느낌은 뭐뭐에 대한 느낌이잖아요. 상도 뭐뭐에 대한 지각이고, 그러면 뭐뭐에 대한 느낌, 뭐뭐에 대한 생각, 뭐뭐를 하려는 의지,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식별작용. 그게 나를 중심으로 보면 그게 전부 다 나의 수상행식일 뿐인데, 나의 수상행식에 담기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뭐뭐에 해당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여기에 담기잖아요. 뭐뭐에 대한 느낌. 세상에 옛날 같으면 옛날에 볼 수 없는 옛날 인도의 자연현상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 내가 인도에 살고 있을 때 당시에 내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한 지각. 그게 또 그때 당시에 내가 뭐뭐 하려고 했는 행. 근데 21세기에 살면은 21세기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느낌. 그러니까 뭐 컴퓨터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들어오고 비행기도 들어오죠. 인도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면은
색수상 행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다 맞아요. 요것만 이해하면 대승불교나 초기불교랑 똑같습니다. 근데 자꾸 모든 현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에 담기는 내용은 그걸 초기불교의 다른 말로 하면 육경이잖아요. 육경. 그 색수상 행식의 요 작용을 돕는 것이 육근이고 안이비설신이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작용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육경, 대상인 육경이 색성량 미촉법이 내한테 들어와서 색수상 행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나를, 색수상 행식을. 그러니까 육경이 다르게 말하면은 온 세상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체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는 것은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이 색성량 미촉법에 해당되는 모든 현상을 가지고 이제 과학을 적용해 가지고 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막 복잡하게 전개가 될 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쭉 모으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모든 존재니 모든 현상이니 뭐 이런 수양철학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도 한마디로 일체법 5가지 나누면 색수상 행식 그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물리학도 뭐예요? 양자역학을 가지고 오든 뭐 무슨 물리학을 가지고 오든 뭐 소리 미립자 이론을 가지고 오든 그것도 우리 인간의 나의 색수상 행식 안에서 복잡하게 설명된 것일, 인식된 것일 뿐이에요. 수상 행식을 떠나서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수상 행식이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러면 양자역학도 수상 행식에 포함되니까 수상 행식은 실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재도 일체 모든 경전이 다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리학, 화학, 뭐 유전공학 다 갖다 넣어도 그것도 다 실체가 없다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사고의 활동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걸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기호로 표현을 하든 뭐 공식으로 표현을 하든 문장으로 표현을 하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상행식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초기불교나 뭐 이걸 복잡하게 설명을 해도 아무 헷갈릴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외부의 거를 새로운 이론, 뭐 진화론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뭐가 자꾸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양자역학 몰라도 돼요. 뭐 그런 이론이 있는갑다. 아, 그런 글자가 있구나. 그런 개념이 있구나. 아, 그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의 수상행식을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무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따로 뭔가 이론을 세우려고 해서 거꾸로 이제 뭘 하려고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양자역학이나 미립자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불교하고 접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인가를 거꾸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거는 수상행식의 활동의 결과물일 뿐이잖아요. 양자역학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천체 물리학이 돼서 블랙홀의 뭐 원리를 규명해서 뭐 실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뭐예요? 그거 역시 우리 인간의 나의 한 개인으로 보면 나의 수상행식의 구성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하고 불교하고 비교를 하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 인간의 수상행식의 활동이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상행식이 더 세분하게 분별이 더 더해졌을 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거는 그거대로 그러면은 그게 아무 실체가 없는 그건 아니에요. 세 속에서 세간에서는 그것이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그때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는데 자려면은 이 땅바닥에 있어야 되고 침대가 있어야 되듯이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무한한 공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기능적으로 그것도 방편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비행기가 있고 우주선이 날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이니까 말 그대로 그거는 편의성, 편리한 기구이고 도구일 뿐이죠. 도구는 도구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알맞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방편이에요. 그 방편은 도구로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는 진리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기능하는 특정한 조건 안에서 팩트로서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육경 대상에서 일어나는 팩트로서의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나름대로의 원리일 뿐이죠. 그건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불성이나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규명한다고 해서. 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공 자체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공 자체를 실체화시켜서 왜 주변에 모든 게 다 있고 존재하는데 네.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공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점점 네. 우리가 얘기한 설명한 사람이 낙공에 그렇죠, 낙공된다는 그렇죠. 얘기로 계속 이렇게 헛바퀴가 도는데, 이런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전에 스님들이 이제 유식의 얘기를 끌어왔다라고 많이 설명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엔 뭐냐면 나의 의식 세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걸 자꾸 외부 세계랑 결부지어서 외부의 것들을 공으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호진 거사님 말씀이 우리가 공을 얘기하면서 공을 자꾸 어떤 경지나 어떤 실체, 어떤 상태로 자꾸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하게 돼요. 공이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유식론자들은 또 그거를 오직 식일 뿐이다. 유식이란 말이 오직 우리의 식별 작용일 뿐이다. 이 말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 하니까 이제 색즉시공을 잘못 오해하는 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니 물건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테이블도 있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카메라도 저기 있는데 왜 자꾸 이거를 공이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색을 이해를 잘못하는 데서 공을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 색은 저기 카메라가 있고 저기 컴퓨터가 있는데 저 카메라 자체나 이 테이블 자체, 컴퓨터 자체가 색이 아니에요. 즉 카메라나 컴퓨터나 테이블의 상이 내한테 들어와서 모습이다, 모양이다라고 내가 파악한 상, 그걸 색이라고 해요. 그거는 임시적으로 나한테 파악된 실체일 뿐이죠. 근데 저 바깥에 있는 물건 자체가 없다라는 게 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까 우리 한거사님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게 색수상행식이든 색성량 미촉법이든 전부 그거는 나에 관한 일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관한 일일 뿐이에요. 부처님은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바깥 대상의 자연법칙,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물리나 화학 법칙에 대해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 나라고 하는 생각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 초기 불교의 내용이 그거고, 그럼 대승불교도 그것뿐인데 자꾸 대승불교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마치 뭐 다른 거를 마음 말고 바깥에 얘기를 한 게 있냐? 아니에요. 오히려 대승불교에 올수록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대승불교에서 더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 색감의 부처가 얘기한 거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밖에 얘기한 게 없습니다.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비유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비유로. 바깥 세계의 물리적, 과학적, 요즘식으로 말하는 물리적, 과학적, 화학적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네, 또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로스앤젤레스 아파트 구경을 좀 왔어요. 야, 우리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 꼭대기 보이는 게 한일이 아니고 한쪽. 저기 우리 김 변호사님 사무실이 그 한인타운의 제일 높은 빌딩이 에카투브 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기 거의 꼭대기 다 가는 층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조금 전에 하는 노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 젖히고 네. 이런 상태입니다.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